예, 1차 시에 이어서 2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에서는요, 이제 그 보일러의 보수 점검의 필요성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수 점검을 하지 않았을 때 이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하나는 연소에 관계된 가스 폭발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수증기 압력에 의한 그 폭발이죠. 이것도 파열 이렇게 해놨는데요. 요 폭발, 요 두 가지에 대한 그러한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보수 점검을, 그러니까 예지 차원에서 보수 점검을 해야 돼요. 보수 점검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압력이 증가해서 압력이 설계 압력 이상이 되어서 폭발하는 경우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가스 폭발이 왜 일어날까 이제 궁금하잖아요. 예, 가스 폭발은요, 우리가 연소가 다 되지 않은 가스들이 어딘가에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경우, 어딘가에 이렇게 남아 있는 경우, 이런 놈들이 동시에 연소가 되면서 이제 폭발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 미연가스, 연소가 되지 않은 가스들이 충만되어 있다가 연소할 때 어느 순간에, 주로 이런 경우가 언제가 날 수 있는가 하면 이제 시작할 때, 보일러 운전을 시작할 때, 이제 그런 때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때 이 가스에 의한 폭발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또 이 가스가 충만될 수 있는 그런 때가 언제냐면 뱅키드 파이어예요. 이 뱅키드라는 게 묻어 있는 거예요. 즉 이게 어떠냐면 화격자의 불씨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불씨에 젖은 탄 같은 거로 덮어놓고 그 위에 다시 또 마른 탄으로 덮어놔서 연소할 때 좀 쉽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작업을 우리는 뱅키드 파이어, 또는 우리말로 하면 매화, 한자로 써서 이런데요. 좀 말이 어렵네요. 영어로 하면 그냥 뱅키드 파이어예요. 그 다음 이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또 하나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퍼지가 부족한 경우요. 이 퍼지가 부족하다는 건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연소가 보일러 운전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정지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때 충분히 퍼지가 안 돼 있으면 이 가스들이 어딘가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얘들을 충분히 퍼지를 시켜야 되는데 퍼지가 안 돼서 그래요. 그 다음 이제 얘가 점화를 시작할 때 빨리 점화가 돼야 공급한 연료가 전부 다 이렇게 연소가 될 건데, 그렇지 않고 얘가 연료는 공급되는데 점화가 쉽게 안 됐어요. 그 사이에는 뭐예요? 연료는 공급되어 있으니까 연료가 과다하게 그 안에 이렇게 충만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경우도 연소가 되기 시작하면서 폭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착화 시간이 길어져도 그래요. 착화 시간이 길어져도 그 사이에 계속해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연료는 공급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폭발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연료가 누설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걔네들이 폭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살펴보면 모두가 다 가스 폭발이 될 수 있는 원인들이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보일러의 장애 및 사고 원인, 이제 주제가 9.4절에 보일러 장애 및 사고 원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하고 쭉
한번 살펴보면요. 한 5종류 정도로 한번 그 크게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을 건데요. 하나는 수위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발생 증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해머링이에요. 워터 해머가 일어나는데요. 그다음 이제 연소예요. 그다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수질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장애가 일어나거든요.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자, 수에 의한 건데요. 자, 요 수위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수위가, 여기 보면 최저 수위라고 돼 있죠. 그 보일러 운전 중에 수위가 이 저하가 되어서 그 저수위, 최저 수위가 되어 있는데, 최저 수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소를 계속하게 되면요, 얘가 과열이 되잖아요. 그렇죠? 과열이 되다 보니까 전열면이나 이런 부분이 과열되다 보니까 팽출이 일어난다거나, 자, 압력이 커져서 부풀어 오른다거나, 아니면 이를 더 지나면 파열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운전할 때 반드시 그 최저와 그리고 최고수위 사이, 우리가 표준 수위를 지키면 이거 사용 수위인데요. 제일 좋겠죠. 하지만 사용 수위 또는 표준 수위 근처에서 그 수위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이제 두 번째 이 장애 원인이 장애 그 원인인데요. 장애와 그 원인들인데요. 이거 프라이밍이에요. 이 프라이밍은 뭐냐면요. 여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비수 방지판이라고 돼 있죠. 얘가 뭐냐면 말 그대로 물방울이 날아가서 여기 증기 속으로 포함돼서 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비수가 되면요, 순수하게 증기가 아니고 비수가 되면 비수 속에 포함되어 있는 뭐가 있겠어요? 어떤 고형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뒤편에 가면 뭐를 만들어요? 스케일을 만들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어떤 것들이 있냐면, 만약에 요 비수판이 이 결함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러면요, 그 보일러수가, 그러니까 얘도 보일러수가 끓게 되잖아요. 그리고 보일러수가 끓으면서 요 그 표면에서, 그 수면이죠. 요 수면에서 어떤 그 물방울이나 아니면 물방울 말고 그 위에 고형물이나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그 이물질, 그런 물방울들이 이제 비산이 되는 거예요. 걔들을 다 이 방지판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요놈들이 만약에 어떤 공기 방울이나 아니면 고형물이 들어있는 어떤 물방울이나 요런 놈들이 이 표면에서 깨지지 않고 요놈들이 요동을 치게 되면 수위가, 이 감지해야 되는 수위가 불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경우가 특히 일어나는 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그 과부하가 문제가 돼요. 즉 이 후단에서 사용하는 쪽이 많게 되면, 용량이 많아지면 얘가 충분히 뭐가 돼야 돼요? 고형물이나 아니면 여기서 이 수면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돼요. 즉 뒤에서 배출되는 놈이 많으니까
결국 과부하가 걸리면 저압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면이 불안정하게 되는 프라임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퍼밍인데요. 얘는 뭐냐면 사실 그 프라이밍이나 비슷한데요. 여기 보면 거품이 껴요. 이 거품이 어떤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품이냐면 유지류 아니면 용해된 고용물들 아니면 부유물들이 있으면 이런 놈들이 보일러수가 증기가 되어서 아니면 이 포화 상태니까 일부 보일러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놈들이 이 보일러수가 끓어서 이제 그 보일러수가 끊는 점을 비등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일러수가 끓을 때 요놈들이 이런 고용물, 불순물들이 뭐를 형성하냐면 여기에 거품층을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수위가 불안정하게 되거든요. 자, 이런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포밍이라고 그래요. 자, 요놈하고 한번 그 프라이밍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프라이밍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뒤에서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이 안에 압력이 어떻게 돼요? 낮게 되는 것들이에요.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죠? 과부하가 걸리니까 압력이 낮아져요. 그게 저압이죠. 그래서 수위가 불안정해지는 그런 현상이 프라이밍이었고 얘는 거품이에요. 얘는 과부하고 관계가 없는 애들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캐리오버인데요. 자, 캐리오버는요. 이 프라이밍이 되었건 아니면 포밍이 되었건 이런 현상들 때문에 용해된 고용물이나 물방울 이런 것들이 이 증기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말 그대로 캐리오버가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캐리오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캐리오버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들의 순수하게 증기만 있어야 되는데 순도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얘가 물방울이 비등되어 버렸으니까 얘들이 과열기에서 다시 과열을 시킨다고 해도 그 과열 온도를 저하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열을 더 많이 흡수를 해야 되니까요. 그죠? 하여튼간 그래서 여기 또 고용물들이 있잖아요. 이 고용물들은요 어디에 축적이 되냐면 요 과열기나 아니면 뒤에 발전하게 되면 그 터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들의 불순물을 거기에 퇴적을 시켜요. 그래서 여기에 이 물방울 속에는 또 어떤 놈들이 있으냐면 산화시킬 수 있는 그런 놈들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 애들. 그리고 이런 놈들이 부식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스케일이 끼어서 그 부분을 과열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캐리오버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일반적으로 대량의 증기가 지출이 되면 수위가 이제 고수위가 된다. 이야기는 뭐냐면 이 압력 조건이 여기 압력계가 있거든요. 압력계에서 충분히 여기 이 압력계는 여기 이 증기압이잖아요. 이 증기압이 얘네들이 과다하게 증기가 지출이 되니까 압력이 낮아져요. 압력이 낮아지면 얘가 수위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 다음 이제 워터 햄머인데요. 이건 대개 언제 일어나느냐면요. 시작할 때 일어나요.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 학교에 간다거나 해도 시설이 좋아져서 그 보일러가 없어요. 다 팬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보일러로 그 보일러수가 각 교실을 이렇게 통과하도록 만들었어요. 거기에 라지에이터가 있었어요. 그때 아침에 일찍 가서 보면 보일러를 작동시킬 때 관을 때리는 소리가
그 충격음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이렇게 그런 걸 느껴보지는 잘 못하실 거예요. 하여튼간 이 캐리오버가 일어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기체 상태로, 기체는 순수한 뭐이겠어요? 순수한 순전기겠죠. 이 기체 배관, 그러니까 순수하게 증기만 가야 되는데 이때 액체가 혼합이 되면 요 유속이 급변하게 돼요. 액체가 혼합이 되면 관로, 그러니까 기체는 그 저항이 없이 그대로 기체가 통과를 할 수 있는데 액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즉 단면이 좁아지는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요. 그러다 보면 압력이 이상 압력, 즉 그 압력이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압력은 저하되게 되겠죠. 그래서 요 진동이나 아니면 충격, 즉 에너지가 그 압력 에너지가 뭐로 바뀌어요? 속도,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또 굴곡부나 이런 곳이 만나면 속도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압력 에너지로 바뀌거든요. 그때 꽝꽝 치는 충격음이 나면서 진동이 발생하게 돼요. 이런 현상을 우리는 그 워터 해머라고 그래요. 그다음 이제 요 장애 중에 또 네 번째는요, 연소가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이상 연소가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상 연소가 될 때는요, 대부분이 그 연소 조건이 맞지가 않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산소가 충분하지 않아요. 즉 공기가 충분하지 않아요. 아니면 연료의 분모 상태가 너무 과다하다거나, 즉 이 분모 상태가 불량인 경우, 이런 때는 뭐가 일어나요? 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요. 그리고 소화, 여기 한번 보시면 소화는 무슨 말 이상 소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버너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연료를 연소시켜야 되는데 갑자기 버너가 고장나요. 아니면 다른 원인으로 해서, 여기 고장이라는 건 기계적 고장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벙커씨를 뗀다고 해보세요. 벙커씨 같은 경우는 끈적거리잖아요. 그럼 노즐 팁이 잘 막혀요. 이제 그러게 되면 연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연소가 안 되고 불이 꺼지는 거죠. 이런 건 이상 소화가 되는 거죠. 또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미연소 가스가 어딘가에 뭉쳐 있어요. 즉 포켓처럼 그렇게 돼 있다고요. 자, 이런 놈들이 만약에 연소실 위에 연관이 되었던, 연도가 되었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산소가 있고 고온 상태잖아요. 그럼 거기서 연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연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2차 연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역화요. 이 역화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역화는요, 그 연료가 연소할 때 연료의 분출 속도, 이 연료의 분출 속도는 연료 플러스 공기가 되겠죠. 요놈이 연소 속도보다 작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 불꽃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분사구 쪽으로, 불꽃이 분사구 쪽으로 역으로 가요. 역으로 빨려 들어가서요. 그래서 이 공기와 연료를 혼합시켜주는 그 혼합부 쪽으로 이 불꽃이 빨려 들어가서 연소가 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안전기 이런 것들을 반드시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물에 의한 건데요, 수질이죠. 우리가 급수 중에 어떤 고형물들이 있는데요, 급수 중에 용해되어 있는 놈도 있고 용해가 안 되어 있는 놈도 있을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보면 여기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네요. 이런 놈들이 어떤 다른 물질과 결합해서, 즉 다른 물질이라는 게 얘들이 붙는 데가 어디겠어요? 관벽이 되겠죠. 요 관벽이나 아니면 드럼 내 이런데 어떤 그 스케일을 만드는 거예요. 이 스케일을 만들게 되면 자, 효율이 저하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 물의 순환이 저하가 될 거고요. 그리고 효율이 저하된다는 걸 열 전달이 제대로 안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열 전달이 제대로 안 일어나면 과열이 돼 버려요. 그렇죠? 과열이 되면서 이제 폭발하게 돼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일러에서는 아주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 부식인데요. 아까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물속이 아니다. 물속도 있을 것이고요. 이 물속에 보면 우리가 공기도 이렇게 급수를 해야 되면 급수하는 이 속에 공기가 녹아 있을 수도 있고, 그 공기 속에는 산소가 있잖아요. 그다음 그 위에 가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대표적으로 탄산가스인데요. 이런 놈들이 금속과 만나서 뭐를 해요? 부식을 일으킨다고요. 그래서 요 보일러의 부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요 산화가 되지 않도록 하려니까 보일러수를 어떻게 만들어주라? 약간 알카리성 형태로 좀 만들어주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요 물에 기인한 요 장애인데요. 계속 이어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캐리오버 아까 말씀드렸어요. 캐리오버는 뭐라고 그랬죠? 네. 이게 프라이밍이나 아니면 포밍이 일어나면서, 그죠? 여기에 그 물이나, 그러니까 그 물방울이나 이 포화수의 물방울들이죠. 또는 그 위에 다른 그 용해되어 있는 고용물이나 그렇지 않은 애들이 어떻게 들어요? 이제 과열기나 이쪽으로 얘네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놈들 때문에 이제 사고가 나는데, 이 사고에 이런 놈들로 인한 사고와 그 원인이 뭔가를, 물론 원인은 캐리오버죠.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자, 캐리오버가 일어나서 이 어떤 고형물들이나 등등 이런 놈들이 스케일이 낄 수 있다고요. 만약에 이런 스케일들이 충분히 청소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관수가 부족하다면, 얘네들은 과열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 보일러 자체가 과열이 된다고요. 전열 쪽이. 물론 관수 부족은 왜 일어나겠어요? 관수 부족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수면계가,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수면계 고장으로, 얘가 드럼 내부에 물이 최저 사용 수위 이하가 돼버리면 과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관석 스케일이 꼈다거나 관소 부족이 된다거나 이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과열이 되고 나중에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의 압력 상승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거는요, 보일러의 압력 상승을 일으키는 경우가 첫 번째로 운전자가 압력계의 눈금을 잘못 읽었다거나, 아니면 압력계가 고장이 났다거나, 아니면 안전밸브에, 이건
밸브하고 압력계는 다르죠. 안전 밸브의 기능이 부족하다거나 부정확하다거나 이런 경우 압력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수의 부식인데 이건 캐리오버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그 물이 순수하게 탈기되어 있는 물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안에 산소가 포함된 공기가 들어있다거나 아니면 뭐 탄산가스가 있다거나 즉 그 급수 처리가 안 돼 있는 거죠. 급수 처리가. 얘네들은 그대로 금속하고 뭐를 해요? 산화를 일으켜요. 또 급수 속에 또 뭐 다른 해로운 물질이라고 여기 얘기는 했지만 뭐 공기, 뭐 산소, 뭐 그의 탄산가스 이런 거 이외에 또 다른 것들, 즉 산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놈들이 혼합이 되었을 때 이런 경우도 부식이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이건 과열이 일어나세요. 아까 과열이 일어날 때가 수위가 어디? 최저 사용 수위 이하로 되게 되면 이게 폭발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 스케일이 꼈다거나 열 전달이 잘 안 일어난 것들이죠. 그죠? 그 최저 수위가 되면, 수위가 최저가 되면 그 과열되죠. 과열. 그러니까 증기압이 높아진다고요. 높아지게 되면 이제 폭발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얘는 경보기 작동 장치의 그 장치 고장에 의한 보일러 폭발이고요. 얘는 어떤 경우가 일어났냐면요. 피로 파괴인데요. 어떤 부하가 계속해서 변동한다거나 아니면 수위가 그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못하고 반복된다거나 여하이 사용 조건이 계속해서 변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변해요. 변하는 경우에요. 자, 이런 조건이 변하다 보면요. 이 보일러 본체가 아니면 보일러를 그 압력을 받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힘을 받는 부분들이죠. 피로 하중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파괴가 일어나요. 이 반복 하중 때문에 그래요. 이런 파괴를 이제 피로 파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 때문에 일어나요? 물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방호 대책을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 방호 대책은요. 지금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얘네들이 전부 다 뭐예요? 폭발 그리고 피로 파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 폭발할 수 있는 근원이 뭐냐면 이제 압력이거든요. 압력. 그러면 우리가 압력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경우가 있나 한번 살펴보면요. 운전자가 뭐를 잘못했어요? 압력계의 눈금을 잘못 읽었다거나 압력계가 고장이 났다거나 아니면 안전 밸브의 기능이 정확하지 않다거나 이러면 압력 상승이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이 고저수위 얘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특히 최저수위 얘네들은 과열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압력 방출 장치 그리고 압력 제한 스위치. 압력 방출 장치는
릴리프 밸브예요. 안전 밸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압력 제한 스위치라는 건요. 얘네들은 압력의 상승이 아니면 압력의 최저가 되지 않도록 공기화 그리고 연료 공급이죠. 얘네들을요 인터록 시킨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애들이에요. 이런 장치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방호 대책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방호 대책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이 수위 조절 장치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저 수위가 제일 문제가 되잖아요. 최저 수위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과열에 대해서 폭발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저 수위 조정 장치는요. 최저 수위가 되기 전에 자동적으로 경보도 울려야 되지만 연료를 차단하고 그리고 자동으로 급수 또는 단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요. 이런 장치가 그 수위 조절 장치예요. 그다음 압력 방출 장치는 보통 1개 또는 2개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요. 1개만 설치될 때는요. 얘가 최고 사용 온도, 이 최고 사용 온도는 설계 압력이나 그 최고 허용 압력은 설계 압력보다 작죠. 여하이 최고 설계 압력은 이런 최저 사용 압력은 설계 압력보다는 같거나 작을 건데 이 이하에서 반드시 작동이 돼요. 설계 압력에서 작동이 되면 폭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 2개가 설치될 때는요. 하나는 최고 사용 압력에서 그리고 하나는 최고 사용 압력보다 1.05배 많은 이 압력 조건에서 이 밸브가 터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밸브가 터진다는 건 방출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압력 제한 스위치는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증기압 그리고 이 발생 유체의 온도 얘네들이 최고 사용 압력과 최고 사용 온도 조건에 도달하기 전에 물론 허용값은 벗어난 거죠. 허용값보다 표준값은 벗어난 거죠. 이럴 때 인터럭 되어서 누구를 차단해야 돼요? 연료 공급을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스위치예요. 그런 장치들이죠. 그게 압력 제한 스위치고요. 작동 원리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이요. 이제 작업의 안전 수칙인데요. 잠깐만요. 이 작업의 안정 수칙인데요. 얘는 이제 누구죠? 운전자에 해당하는 얘기잖아요. 보일러가 그 가동 중일 때 작업자는 다른 짓 하고 있으면 안 되죠. 항상 이 정상 운전이 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특히 압력 방출 장치 또는 압력 제한 스위치 얘들은요 매일 작동 시험을 해서 얘들이 정상적인지를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압력 방출 장치는요 봉인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고 그 작동 시험을 하루에 한 번씩은 해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누가 있었죠? 물 공급이요. 요 수위 조절 장치죠.
요 놈은 항상 펌프하고 급수 펌프죠. 급수 펌프하고 상호 기능 상태를 점검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노내에 요 환기, 이거 환기는 퍼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죠? 에어프리터, 우리가 공기가 통풍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어프리터를 지나서 노에 와서 다시 어디로 가요? 과열기를 지나서 그 절탄기 에코노마이저를 지나서 이렇게 얘들이 정상적으로 통풍이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작업할 때 작업자가, 그러니까 운전자죠. 운전자가 꼭 확인해야 되는 그런 수칙들이죠. 이제 이번은 어떤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가 하면 보일러에서 일어나는 손상의 종류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보일러에서 손상이 일어나는 종류들은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과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건 관들인데요. 관들, 요거는 수관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이런 얘들은요, 그렇죠. 연관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얘들은 연관 쪽에서 일어날 거예요. 연관. 요거는 수관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네요. 수관. 요건 팽출은 수관에서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료의 균열이에요. 균열에 대해 이제 균열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재의 원천적인 문제인데 그게 라미네이션, 요 층이 분리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불기든 층이 터지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라미네이션 또는 블리스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성취화, 내부 부식, 요 내부 부식들은요 이미 앞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산화 문제죠. 그 다음 외부 부식, 이건 외부 부식은 이제 어딘가에서 뭐가 들어올 수 있어요? 수분이 접촉할 수 있게 되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건데요. 자, 이와 같이 보일러의 손상 종류들이 손상되는 이런 그 종류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이놈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얘들은 전부 다 이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들이죠.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들. 그럼 이런 놈들이 왜 일어났는가, 얘를 하나씩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과열이거든요. 여기는 잠시 쉬었다가 3교시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3차시